추석 명절 자금 관련 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부응해서 설명회 장소를 더 큰 데를 하기 위해 했는데 신청보다 더 많은 업체가 와서 아무튼 장소가 협소하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책자에 나온 것처럼 중진공, 소진공, 서울신보, 기보, 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순서로 정책 자금을 10분 정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료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각 금융기관의 설명이 끝나면은 질문은 받지 않고 설명의 장소 뒤에 있는 거기 상담소 장소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동 설명회를 통해 자금 애로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정책 자금 합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진공을 순서로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이재용 팀장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추석 명절 관련해가지고 정책 금융을 담당하는 7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기업분들한테 저희 자금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업분들은 추석 명절 관련해서 운전자금 쪽 관련 상담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대기하면서 몇 분을 상담을 해봤는데 역시나 당장의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운전자금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 설명 관련해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밖에서 저희들이 상담 부스 안에 상담석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궁금하신 것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중진공이 제일 먼저 사업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7개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은 보통 9월부터 이제 10월 중순 정도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7개 기관들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부 산하의 정책자금 융자 관련해서는 크게 2개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을 놓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진공에, 그리고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가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중진공에 자금들을 쓰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해당해서 어떤 자금을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외한 위에 7개 사업에서 세부 내역 13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값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업 생애 주기하고 그리고 정책 목적성에 따라서 사업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7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을, 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반 자금을,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수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 애로 자금 같은 특수 목적 자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저희 자금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기업들은 이제 서울에 소재하신 기업들이신데요.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1개의 지역 본부와 2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사무실에서 관할 구역에 따라서 정책 자금의 신청부터 평가, 대출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 구역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 서울 지역 본부 같은 경우에는 금천, 가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할 구역이 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 동작, 요 서울의 서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동남부 지부라고 서울 서초 쪽에 있는데 서초에 있는 거기는 서초, 강남, 강동 이쪽에 한강 이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 서울 북부하고 이쪽 지역들은 저희들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서울 북부 지부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 자금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간 저희가 하는 전국 예산이 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한 5,500억 정도가 서울에 배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직접 신청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진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전에 기업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해 두신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정책자금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청 기업들이 많으신데 저희 정책자금 규모가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일단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사전 상담 신청이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전 상담 신청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 목적성, 수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은 중점 지원 분야, 산업군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 목적성 평가를 저희들이 우선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를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접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접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날 전체를 다 받기에는 너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들은 12월 달에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좀 서울 지역 본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금씩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지는 자금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이 해당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인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법인 전환하셨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인 개인 기업부터 업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7년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지만 특허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기부의 R&D 사업 같은 것들을 통과하신 성공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인데 3, 4분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2% 중반에서 3% 초반 정도 사이로 금리가 책정되게 되고요. 창업기업 중에서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리가 낮아져서 한 0.4% 정도 나서 2% 초반부터 2% 중반 정도의 금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앞으로 말씀드릴 자금들은 조금씩의 변화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짜리 5년짜리 자금으로 나가게 되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해서 10년짜리 자금으로 나갑니다. 다만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생산시설 같은 것들, 공작 설비 같은 것들을 넣으실 때 저희들이 양도담보라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로 거치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대출하는 방식은 여기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대출하는 방식은 이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방식이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직접 대출 방식은 저희 중진공이 직접 저희 기업들하고 같이 대출 약정을 해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대리 대출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주거래은행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담보가 미리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에 저희 자금을 드리고, 그 대신에 은행이 우리 기업들하고 대출 약정을 해서 대출을 하고 담보를 잡지만, 저희가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게 그 금리라든가 대출 기간을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당 평균 대출 한도는 이제 60억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재원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규모가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운전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5억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청이 아무래도 운전자금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것은 한도는 5억이지만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낮은 금액이 대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상환을 하시고 싶으시면 가보셔도 돼요. 다만 은행하고 다르게 저희는 대출을 해드린 금액을 받아야 다른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드리게 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이나 아니면은 특허 등록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신성장 기반 자금은 7년 이상의 기업들이 시설을 도입하실 때 지원해 드리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운전을 같이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 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자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7년 이상 기업이다 보니까 금리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 초반에서 3% 중반 정도까지 금리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시운전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기업 같은 경우 중기부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준 확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신 기업들을 위한 전용 자금이 별도로 있어서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조업체 같으신 경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미리 받아두시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정책 자금에서도 별도 자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자금인데요. 일시적 경영 애로라는 것이 어떤 상품이나 제품의 이런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아쉽게도 특수한 사유가 해당될 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한 경우 같은 경우들이 되게 되고요. 감소의 원인이 뭐 환율의 피해라거나 아니면은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한 경우 같은 경우들, 뭐 코로나 피해 아니면 정부의 구조조정 사업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특수한 요건이 해당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드리는 자금이다. 그리고 가장 뭐 흔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 정말 경영 애로를 겪는 것들은 화재가 일어나신 경우 같은 경우가 이 자금이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수출 관련해서 지원해 드리는 자금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경우와 10만 불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10만 불 미만이라는 말씀은 수출 실적이 1불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만 불 미만인 거는 있고 10만 불 이상인 기업 이렇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과 수출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나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 10만 불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2차 보존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력이 7년 이상이거나 수출이 10만 불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시잖아요. 그 이자의 업종에 따라서 2%에서 3% 정도의 금리를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건데 한도는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한 1년의 한도는 5억까지 다만 3년 전체 한도는 10억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대신 내드리는 자금이다. 아마 지자체에서 이런 데서 보통 하고 있는 2차 보존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팩토링 사업, 팩토링 금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팩토링 금융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들이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납품한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팩토링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 매출 채권을 넘기신 기업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만일에 문제가 됐을 때는 구매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거를 설명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나영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하고 그리고 자생력 제고 또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자금이고요. 대상은 그 말 그대로 소상공인 기본법상 정의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정의 내릴 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그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매출 기준은 소기업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그리고 서비스업은 10억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분예산 기준으로 3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3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방식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대출 방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접 대출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대리 대출이 있습니다. 직접 대출은 운전자금 기준으로 업체당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로 나가고 있고요. 은행 통해서 나가는 대리 대출은 업체당 7천만 원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는 중진공과 똑같은데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그 23년 3분기 기준으로 3.47이고요. 최대 0.6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리는 4.0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직접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로 대출이 나가고 있고 또 보증 수수료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4.07에 뭐 별도로 가산되는 비용 없이 신용대출로 이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 기간은 자금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운전자금은 거치 2년, 상환 3년 해서 5년 동안 쓰시는 거고 시설자금은 총 8년입니다. 거치 기간 3년, 또 상환 기간 5년 해서 8년 동안 쓰시는 거고요.
신청은 저희도 온라인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저희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셔서 저희 자금이 열리면 직접 대출 또는 대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대출이 있고 대리 대출이 있는데 직접 대출은 저희 소진공에서 접수를 받고 또 심사하고 실행하고 약정까지 저희 공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또 시설 자금은 현장으로 센터로 오셔서 현장 접수를 하시는 건데요. 두 가지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그 사업성 평가나 또 다른 신용 평가를 저희 공단 심사역이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약정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저희 공단에서 전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 시설 자금은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리 대출은 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쓸 수 있는지 대상 확인을 한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는 거고요. 보증서를 주로 담보로 잡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순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 접수는 똑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하는 거고요. 보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일부 보증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밑에 보시면 되고 주거래은행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세부자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총 3가지 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성장 기반 자금, 그리고 특별 경영 안정자금 총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은행 통해서 나가는 대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총 5천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인데 이 성장 기반 자금은 업력이나 업종의 특수성을 좀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자금이고 저희 직접 대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운전 자금도 많이 쓰고 계신데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고요. 운전 자금 한도 1억 원, 시설 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성장 촉진 자금을 보시면 성장 촉진 자금은 대리 대출 방식, 직접 대출 방식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운전 자금은 대리 대출 방식, 시설 자금은 직접 대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 대출은 은행 통해서 나가고 있고 운전 자금 업체당 한도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출은 이제 시설, 자동화 설비 도입하시는 그 소상인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라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 기계를 도입하실 때도 저희 자금 쓰시고 그리고 지게차도 인정하고 있고 또 등등 업종에 따라서 인정하는 설비의 그 성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스마트 자금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자금은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신 판매업 하시는 소상인분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쓰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하면 배민 또 쿠팡 또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스토어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좀 일으키시는 소상인분들께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스마트 자금입니다. 직접 대출로 지원하고 있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한도 동일합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과 동일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가 있는데요. 투자사를 먼저 선정을 해서 투자 펀딩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저희 자금을 쓰시는데 투자 금액의 2.5배를 융자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직 받은 그 수혜 업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시로 열려 있으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별경영 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그 말 그대로 특별한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모두가 다 사실 긴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이 자금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태원 사고, 또 강원 산불, 뭐 강릉 산불 뭐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특별 재해 구역으로 선포가 됐다거나 혹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하는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금은 고정금리입니다. 연 2% 고정금리고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전 특별자금인데요. 이 제도전 특별자금은 그 창업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 통해서 채무조정 받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 3%로 지원하고 있고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자금은 뭐 짧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매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접수가 이제 10월 4일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통상 그 영업일 기준으로 5일, 평일 5일 접수를 받고 있고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10월 4일 전후로 해서 저희 정책자금 누리집에 보시면 공고문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공고문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금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으시고 자금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명을 맡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팀 조규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서 설명 들으셨던 그 소진공과 중진공에서는 이제 자금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담보로 활용하실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은. 그래서 지금 먼저 저희 재단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 지역재단 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 이제 주로 전국 재단에서 이제 활용하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그냥 전반적인 신용보증 제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은행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을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그 중소기업 기법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법법상 소상공인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뭐 보증 잔액은 전국 규모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증, 뭐 특례 보증, 그리고 아시는 뭐 햇살론 보증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원 대상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서울에서 사업성이 있는 신용 상태가 좋은 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포괄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업의 형태는 개인 기업이건 뭐 법인 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증 한도는 이제 최대 8억 원까지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보증 기간 및 상환 방법 이 부분은 지원 자금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 들으셨던 그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그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금 지원 조건에 따라서도 이제 지원 조건이 달라지실 수 있고 저희는 통상 5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거치 기간을 가지시고 나머지 4년 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한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하시는 방식을 보통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실 때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자금을 동시에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면 서울시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 받으셨고 그리고 기준 금리로 쓰고 있는 저희 시장 CD 금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3.75% 가정했을 때 현재 한 4.15% 정도의 대출 금리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 사항은 여기는 이제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간소화하지 않고 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등급도 평가하고 그리고 보증 지원 한도도 평가해서 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특별 보증을 뭐 연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0.8에서 1% 정도의 보증료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보증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 포함해서 최근 보증서 발급을 받으신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저희 보증재단 이용하실 때는 이거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포용금융 지원인데요. 물론 뭐 사업성도 있고 신용 상태도 좋고 하시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영세한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저희 재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보시면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 중에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나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영세자영업자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시는 소상공인은 이제 이자 비용 절감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지원 한도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자 비용 절감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보증 기한은 5년 이내고요. 상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간 거치 기간 가지시고 나머지 4년 동안 대출 원금을 상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긴급 자영업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5년간 연 3.3% 고정금리로 대출을 쓰실 수 있는 상품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절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또 이자 비용 절감 지원 자금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3.75% CD 금리 가정했을 때 현재 한 3.65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넘어가는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3.65% 정도의 대출로 5년짜리 장기 저리 대출로 이제 갈아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영세자영업자도 또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다둥이 가정, 간이가세자, 장애인 기업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대비 매출 신고가 20% 이상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증 제한은 재단에서 최근 보증서 발급한 이내로 이게 발급한 지 1년이 미경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창업자금 특별보증인데요. 창업 후 1년이 미경과한 업체들은 사실 매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뭐 자금 융통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출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보증이 지원하는 상품이고요. 지원 대상은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사업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재단에서 이제
준비된 창업자 육성이 지원 목적이다 보니 창업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고요. 보증 기한은 마찬가지로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한입니다. 이 창업보증 같은 경우에 서울시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면 연 3.95% 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책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창업하실 때 소요하셨던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소요자금을 증빙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제한은 기존에 현재 창업하신 사업자 말고 뭐 예전에 사업자가 있으셨거나 한 경우에 저희 재단이나 기금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그 보증 상담은 따로 뭐 접수 기간이나 상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나 자금이 필요하실 때 오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상담 채널은 대면으로 오셔서 저희 25개 자치구에 영업점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시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재단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밖에서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와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종로지점의 황석호 팀장입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고 총 보증 규모는 현재 28조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에 그냥 가시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행에 들어가는 보증서를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당 최고 보증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 한도는 매출 규모라든가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최대 한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설정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기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는 예비 유니콘 기업, 강소 기업 등 이제 30억 원 초과해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점에서 일반적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 전체 경쟁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기보의 보증 신청 방법은 고객께서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전국에 많은 영업점이 위치해 있고 서울 지역에도 8개 정도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영업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이 보증 상담을 직접 하고 있고요. 전화로 미리 상담 문의를 주신 다음에 방문 상담이든지 인터넷 신청 등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입니다.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정부에서 5대 중점 분야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5대 분야는 첨단 제조, 에너지, 디지털 통신, 자동화, 바이오 이렇게 5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는 보증 비율이라든가 보증료를 감면을 해드리고요. 보증 금액을 산정할 때 일반 기업 대비 한도를 더 크게 받으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장 기업 스케일업 지원 보증입니다. 고성장 기업에는 고성장 기업이란 초격차 미래 전략 산업 영위 기업으로 매출이 크게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고 이런 기업들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 대비 좀 한도가 크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기보에서는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수출 예상 기업, 수출 실적 기업, 수출 주력 기업, 수출 선정 기업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정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 비율, 보증료 이런 부분에서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 보증 심사 완화 요건이 있어서 신용도 요건이나 정결 기준 등을 심사해서 우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보증으로는 받을 수 없는 기업도 수출 기업은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혁신 벤처, 스타트업 및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례 보증입니다. 이 보증은 창업 기업 중 미래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또 그 한도를 크게 일반 기업 대비해서 더 크게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어도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 일터 유지 보증입니다. 이 보증은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추가 한도를 부여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운전자금을 받으신 기업들도 매출 실적 등을 따졌을 때 추가 한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 고용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 한도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5개 분야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5개 분야 외에도 저희 기본은 기술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 보유 기업이나 특허 보유 기업 아니면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료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 영업점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주 사업장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외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주 사업장이 지방에 있으나 서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고 대표님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서부보험 1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재단하고 기보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상 보증이라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품들이 이름만 조금 달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단을 활용하시다가 기업 규모라든가 이렇게 커지시면은 기보로 오시거나 저희 신부로 넘어오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계별로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금 받으셔서 대출 받으셔가지고 물건 납품하시고 서비스 제공하셨는데 결제는 바로 당장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상으로 매출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부도나 버리면은 고생하신 거와 말짱황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좀 효율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실 때 매출채권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용보증 올해 전체적으로 61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부분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까지 포함한 건데 추석 9월 1일 현재 추석 명절 관련해 가지고는 신규로는 1조 8천억 원 자금을 빨리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만기 연장은 6조 5천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증이라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표준 업무 처리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빠르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수요가 많다 보면은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마련인데
추석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절차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은 고객센터보다는 홈페이지를 우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영업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고 상담 날짜를 잡으시고 안내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웹이나 앱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자료 제출되면은 바로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영업소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 담당 팀장들이 그거를 바로 인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상담이 직접 대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시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 간이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드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시면은 코디.co.kr 홈페이지 기억하셔가지고 온비즈라고 하는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보증이나 보험을 직접 신청해 보시는 게 어쨌든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상품들을 재단이나 기부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가 좀 다를 뿐이고 전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와 지원 대상과 한도 같은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증 상품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인데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입니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코로나 시기에 손실보전금이라든가 방역지원금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특례로서 좀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으시고요. 글로벌 공급망 경색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 수출하시거나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도 주로 거래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만큼 준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한도를 드리고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공급망도 마찬가지. 통상 여기는 이제 수출 수입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의 변동을 보고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 기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판단해 드릴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는 조금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셔서 기업은행 쪽에서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행에서 금리를 일정 부분 1.5%포인트인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걸 할인해 드리는 형태의 자금 지원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신 혁신성장 기반 강화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어쨌든 공동으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나 기부 쪽으로 신부나 기부 쪽으로 명단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증을 신청해 주시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벤처기업, 스타트기업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저희 영업점에다가 내려오는 문서보다 정말 언론 기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 요 관련되는 기사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빠르게 팔로우업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증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조금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가끔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외상으로 보증 어렵게 받으셔가지고 상품 만드시고 혹은 서비스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보통 이제 월 마감해서 계산서 발행하고는 한 60일이나 90일 있다가 결제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90일이 한 120일 되기도 했다가 결제가 늘어지거나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해버린다. 이러면 우리가 회수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 매출 채권의 일정 부분까지 저희가 보장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출 채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추석
기간 중에 저희가 한 3조 6천억 정도 빠르게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금 공급보다는 여러분들이 공급하신 용역 상품에 대한 어떤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보험 계획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을 납품하시면은 그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일정까지 저희가 보험금을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다사랑 보험이 있고 한사랑 보험. 개발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계약자가 되실 거고요. 우리 기업들이 납품하시는 데가 구매자가 되거든요. 구매자가 하나다 그러면은 한사랑 보험이 되고 다사랑 여러 개면은 다사랑 보험이 됩니다. 보험 구조상으로는 보험료가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한사랑보다는 다사랑으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품의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 내에 신부 온비즈 내에서 보증과 보험을 다 신청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되어서 혹은 영업장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십니다. 보통 계약자분들은 최대 한도가 100억이고요. 구매자, 여러분들이 납품 서비스를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품을 납품하신 데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건 정말 등급 좋은 데고요. 보통은 3억 원, 3천만 원에서 뭐 1천만 원 드리기도 하시거든요. 3천에서 3억 원 정도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드리고 보시면 미수 금액의 최대 80%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뭐 1억 손실 나면은 8천만 원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업체들 뭐 거래처들 개척하셔도 되는 거죠.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경우는 당좌 부도, 폐업, 해산 등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보시면은 회생, 파산, 괴인회생은 신청만 해도 저희가 보험사고에 준해서 판단을 하고 보험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의 그 보험보다도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파산, 개인회생은 신청만 해도 되더라. 보통 요즘은 워낙 금리도 높고 보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경영을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좀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시고 할 때는 한 번쯤 이 매출조건 보험이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지자체들하고 저희가 많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우시잖아요. 5천만 원이면 그렇죠. 우리 자동차 보험료도 100만 원 안 내려고 계속 무사고로 노력하시고 하시는데 보험료가 보시면 밑에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앞부분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험료 보시면은 0.1%에서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큰 폭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사실상 부담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상당 부분까지 많은 경우는 50%에서 뭐 많은 경우는 70% 이상까지도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을 전담하는 센터가 서울에 4개가 있고 경기도하고 인천에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억 이하의 매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또 은행도 연계해 가지고 더 많이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한 750에서 그 이상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를 한 200~300만 원 들고 1,000만 원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출조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거래처가 늘어나고 그 거래처의 신용도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면은 한 번쯤 매출조건 보험 생각하셨다가 보험료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지자체 협약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셔서 지자체 협약 보험료까지 지원받으시면 좀 더 안전한 어떤 매출채권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신부 온비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으시고 궁금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저희 가장 가까운 영업점이나 센터에서 연락을 드리고 맞춤형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인수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은 Q&A 시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부 주관 7개 정책금융기관 합동 추석 자금 지원 설명회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의 추석 민생안정 정책금융 상품을 안내드릴 산업은행의 전대강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통해 여기 참석해주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께서 더 많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은행을 잘 모르시거나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먼저 소개드린 뒤 정부의 추석 명절 민생안정 금융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지원 방안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은행 대출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산업은행 정책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 고객보다는 이제 기업금융 전문 은행입니다. 저희 그 산업은행 이미지상 간혹 중견기업이나 계열대 기업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더라도 저희 산업은행 영업점 방문하시거나 문의 주시는데 전혀 거리낌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은행은 향후 성장성이 높은 혁신성장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금리 우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제 기업들을 위해서도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자금 수요가 있으신 분들 또한 자유롭게 저희 영업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은행의 추석 명절 민생안정 금융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 금융지원은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을 메인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대출을 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자금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니 자금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업점 앞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우대는 현재 최대 0.6%포인트까지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며 추석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석 명절이 사실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개 상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산업은행에서는 크게 4개의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중소중견 지원자금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명에서 이미 지원 대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저희 업체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소기업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경우 10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 가능하고요.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3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우대는 최대 0.4%포인트까지 저희가 인하를 해드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용 상품이고 금리는 중소중견 지원자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폭의 0.6%포인트까지의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금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의 경우 운영자금의 그 중소기업의 경우 이제 1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대출 초기의 이자를 파격적으로 절감을 한 뒤에 해당 절감분을 대출 후반부에 이제 뿌려서 상환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신 후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하시는 수요가 있으신 경우 해당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품은 저희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출 실적이 증빙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수출 실적이 당장은 없지만 이제 수출을 위한 계약이 이제 곧 성사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의 경우 50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 가능하고 필요하신 경우 시설 자금은 1,000억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당 금액의 한도는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이나 그 이상의 기업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염두해서 한도를 설정해 둔 것이지만 중소기업분들도 이 업체별 한도에 그 이제 업체별 한도를 보시고 아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이내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석 민생 안정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최대 폭으로 산정하고 있는 0.6% 포인트까지의 금리 인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민생 안정 관련 마지막 상품은 미래 핵심 산업 지원 자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의 중점 지원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상품으로 해당 자금은 운영 자금 300억 원, 그리고 시설 500억 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을 통해 원재료 구입이나 공장 신축, 증축 등의 이제 자금으로 쓰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산업은행의 추석 민생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대출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 민생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출 프로세스가 운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해당 프로세스는 저희 산업은행 대출 신청 시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뭐 저희랑 기존에 거래하고 계셨던 케이스에는 이제 기존 거래 지점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거래처인데 저희랑 현재 거래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의 상품을 좀 차입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랑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 소개자료와 같은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영업점에 연락을 주시면 뭐 전화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뭐 메일이라던가 이제 직접 이제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경우 저희 영업점에서 기업의 신용도나 대출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에 본점 심사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국에 이제 그 대출이 가능한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고객분들께 안내 드리는 구조입니다. 여신 승인 결정 시 이제 승인이 결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대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영업점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신 후 실제 대출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산업은행의 60개 지점에 대한 위치와 주소들이 적혀 있는데요. 저희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처럼 아주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 각지에 60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근 소재 중소기업 분들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금 수요가 있으신 경우 회사와 가까운 저희 산업은행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은행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현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행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고객님들께서 기업은행하고 이미 대출 거래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통장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드리는 추석 특별자금 외에도 저희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특화돼 있고 대출 금리를 우대해드리는 상품들이어서 오늘 내용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업점 한번 꼭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기업은행에서 대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게 되면은 고객님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운전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등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랑 대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분할 상환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초장기의 대출을 원하시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재무제표를 기장하고 계시거나 부가세 신고하신 내역 등을 받아보고 또 결제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신용 분석이랑 신용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산출된 신용 등급 등에 따라서 고객님들께 이제 대출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되고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CB 등급이라고 해서 개인 대출 산출하는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간 또 다른 모델로 대출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대출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내용을 토대로 고객님께 어느 정도 대출 금액 규모로 어느 정도의 만기로 또 담보를 추가하신다면 더 금리를 어느 정도 우대해 드릴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아마 이 단계에서 신용분석 단계까지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으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업점에 문의 주시면 오늘 안내드릴 추석자금 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한 1, 2영업일 만에라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 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기존의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지 않아서 뭐 재무제표 등 제출이 안 되신 기업들의 경우에도 혹시 방문하실 때 미리 재무제표 작년 것까지 해서 한 3개년치 이미 기장되어 있으시다면 3개년치 지참해 주시거나 재무제표 기장을 안 하시는 업체라면은 이번 상반기 부가세 증명원 내역까지 지참하셔서 말씀 주신다면은 좀 더 빠르게 상담 진행하고 필요하신 날짜에 대출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주로 안내 드리게 될 추석 특별지원자금 관련해서 세부 내용 안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추석 특별지원자금은 저희 기업은행에서 설하고 추석 이렇게 두 명절 기간 중에 총 각각 45일씩 고객님께서 이제 긴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을 지원을 드리는 용도의 상품이고 뭐 업종이나 고객님들의 수출 실적 등의 뭐 지원 요건에 제한은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동추석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책금융기관들 중에서는 지금 3조 5천억 원을 45일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서 자금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8월 30일부터 이미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지원 받고 계신 상황이고 명절 끝난 이후 10월 13일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통상은 이 만기보다도 기간 좀 더 연장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간 지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업점 방문해서 문의 주시면 이 기간 이후에도 대출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이 상품은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은 특정 지원 대상한테 특정 용도로만 대출해드리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동일 인당 3억 원의 캡이 있지만 한번 문의 주시면 이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님들 업종 등에 특화된 다른 상품들하고도 같이 결합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3억 원 너무 적네? 라고 해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지 마시고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특성상 일단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짧은 단기에 긴급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아래 이제 있는 요건들에 충족되시면 내년 돼서 못 갚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 안 하셔도 필요에 따라서는 최장 3년까지도 연장해드리고 있고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그 지역보증재단이나 신기보에서 보증서 발급받으신 거 가지고 오시면 보증서 만기에 따라서 최장 8년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신 김에 보증재단이나 기금하고도 상담 받으신 이후에 저희 기업은행하고도 말씀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 주신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석 명절 특별자금은 다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하실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시긴 한데 이 상품은 단기간 그냥 긴급자금 지원해드린 용도다 보니까 영업점을 통해서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대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저희 600개 넘는 영업점이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간단히 검색하셔가지고 가까운 영업점 대기 현황 보셔서 방문해서 안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액은 3억이 최대인가요? 라는 문의들 많이 주시는데 네,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동자금은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화된 상품들도 같이 동시에 상담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안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보증서 금액이 3억보다도 더 높게 발급이 되셨다든지 그리고 본부의 또 승인 절차를 통해서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큰 금액도 상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금액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품은 사실 긴급 지원 자금 용도다 보니까 긴급하게 고객님들께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명절 직전에 아직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시는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특별히 고객님들께서 건물을 사신다든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하신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성격의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은행에서 이 상품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설자금 특화된 상품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시설자금 문의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재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자금 대출이나 외상매출 채권 할인 그리고 할인어음 자금 지원할 때는 저희가 0.3%의 금리 감면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이미 이 상품이 아니어도 기업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이나 할인어음 그리고 외매채 담보대출 등 쓰고 계신 기업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새로 대출 약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영업점 담당자한테 나 이미 구매자금이나 할인어음 쓰고 있는데 추석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은 0.3% 감면해달라라고 요청 주시면 이미 약정되어 있는 결제성 자금에 대해서 0.3% 감면을 추가로 그냥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담당 영업점 직원분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추석 자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앞에서 저희 계속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개별 상담은 밖에 나가셔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